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서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직을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는 수많은 왕조가 번창하였다가 끝내는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던 국가나 회사가 망하면 그것을 차면기운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창하다가는 끝내는 다시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차면기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망하지 않고 영구히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번영과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길, 그리고 망하는 이유와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흥망성쇠의 비밀을 말입니다. 세상은 망해도,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망해도 우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비밀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입장이 아닌 우주의 차원에서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듯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우주의 경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경영을 통해 영원히 존재하며 발전하는 문명을 우주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우주 경영법을 통해 우주 문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하지 않고 꾸준히 존재하는 비결을 말입니다. 인데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소공자의 강의는 매번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일으키는 작용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수많은 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주는 뻔한 작용과 뻔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뭔지 모르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우주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가 뭔지 모르게 보이는 까닭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거듭거듭 계속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내 말이 각인이 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별로 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감정을 빼놓으면, 감정은 의식하고 틀려요. 감정을 빼놓으면 우리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부처럼 생각되잖아요. 우리 정신작용이 전부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하는 마음을 암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암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의식이 바로 암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이 자의식이 암마음이에요. 암마음은 바꿔 말하면 보고 또 들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암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의식작용 모두가
앞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앞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한다 하여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또 세상을 직접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앞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직접 느끼고 또 자신을 움직이는 마음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영혼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없어. 근데 영혼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식이 없어.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자의식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있기는 하나 의식이 없어. 그것이 있는 줄 모르는 마음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마음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뒤에 숨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느끼거나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뒷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뒷마음입니다. 직접 느끼고 느낀 거예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화를 내볼까 하지 않잖아요. 화난다, 슬프다, 찔찔 짜는 거. 특히 대한민국은 뭐 기뻐도 짜고, 텔레비 보세요. 1등해도 짜고, 꼴찌해도 짜고. 그것도 감정입니다. 그거는 직접 느끼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느끼거나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나오는 거예요. 눈물 나와야 되겠다 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영혼이 바로 뒷마음인 것입니다. 자의식은 앞마음, 영혼은 뒷마음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앞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앞마음이라는 건 뭘 해야 될까, 뭘 생각한다 이렇게 아는 게 앞마음이에요. 그렇게 안다면 뒷마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느닷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뒷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뒷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마음은 알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눈물 흘려야지 하고서 흘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뒤에 있는 마음, 즉 뒷마음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숨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생각하는 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은, 영혼은 행동을 해요. 우리 몸을 일으키는 건 그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영혼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것인지 지금 구별이 잘 안 가는 것뿐이에요.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직접 느끼거나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기능으로서는 두 가지지만 결국은 같은 한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앞에서 나대는 마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서 나대는 마음이냐 아니면 뒤에서 움직이는 마음이냐가 다를 뿐 같은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앞마음이 바라는 것을, 앞마음이 원하는 것을 뒷마음이 따라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앞마음과 상관없이 뒷마음이 직접 움직여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뒷마음이 직접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보통은 앞마음이 하면은 앞마음을 따라서 뒷마음이 움직여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마음이 집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 나가고 싶을 때,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을 때 외출을 하는 것은 뒷마음이 앞마음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그냥 나간 거지만 내가 나가고 싶다 할 때 뒷마음이 따라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출을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뒷마음의 생각을 따른 것이고 앞마음이 해야 할 숙제가 많아. 앞마음이 지금 해야 할 숙제가 많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TV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TV를 보는 것은 뒷마음이 앞마음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자기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는 뒷마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마음의 사정을 무시해버리고. 아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행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뒷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 하여 뒷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기도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앞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는 마음과 뒤에서 느끼며 행동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앞마음과 뒷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흥망성쇠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흥하고 어떨 때는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뭘 하지 않아서 안 될 때도 있고 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마음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신의 입장이지만, 그래서 앞마음은 자신의 입장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자신의 입장이지만 뒷마음은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더라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뒷마음이 하면 현실이에요. 나는 저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칼로 찔렀어. 그래서 죽었어. 그럼 죽인 거예요, 그게. 마음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셨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즉, 앞마음은 나의 입장이고, 앞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이고, 뒷마음은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생각한다는 게 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즉, 앞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는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는 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은 거 보고도 다 얘기하려면 딴 얘기들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현실이 다르면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현실이 다르면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가짜 뉴스만 거듭거듭 보면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나중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은 의도적으로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나라끼리 싸우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역사나 잘못 알고 있는 인간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흥망성쇠가 왜 일어나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앞마음과 뒷마음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흥망성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뒷마음을 위해, 뒷마음 즉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려고 할 때 앞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때는 흥할 것이고, 뒷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마음이 뒷마음을 도와주면 그때는 흥할 것이고, 그럼 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뒷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뒷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앞마음이 무리를 하거나 또 앞마음의 좋은 생각을 뒷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망할 것입니다. 이런 게 참 애매한 게 많아요. 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하고 일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못 사는 사람은 지 심정대로 일하고 잘 사는 사람은 일과 자신은 구별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흥망성쇠는 앞마음과 뒷마음의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마음과 뒷마음이 잘 조화를 하면 흥하는 거고, 조화가 잘 안 되면 망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앞마음의 좋은 생각을 뒷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망할 것입니다. 아셨죠? 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또 자신을 위해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속안의 개인적인 뜻을 위해서 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으면 현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같아 보인다 해서 뽑으면 현명한 사람이고, 자신을 위해 자기 좋은 사람을 뽑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순박하게 생겼네. 순박한 것만 보이지 멍청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뽑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그게 그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와 같은 판단에 의해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의식이죠. 그게 앞마음.
앞마음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바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다는 건 현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현실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요. 한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건 앞마음입니다. 한은 뒷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밤낮 한마는 해가지고선. 그래도 그 한마는 민족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사실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아셨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은 없이,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 자꾸 베푸는 사람은, 국민들한테 자꾸 돈 준다 이러면서 자꾸 베푸는 사람은, 돈 주면 좋죠. 잘 살아서 나눠주는 거면 좋아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민에게 무언가 자꾸 베푸는 사람은 나라를 망쳐먹을 사람이고, 나라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며 내 나라의 재정을 아끼는 사람은 애국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가 올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생각을,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르고 행동하는 생각을 갈머리라고 하며, 간다 이거예요. 갈머리라고 하며, 좋은 현실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며 생각하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앞마음 뒷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갈머리, 올머리. 즉 갈머리는 뭐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자기가 기분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갈머리고, 올머리는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자기는 그 결과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올머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세상은 이렇게 현실을 위해 노력하는 올머리는 현실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갈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망성쇠는 올머리와 갈머리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올머리란 나타날 현실을 책임지기 위한 마음을 뜻합니다. 즉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음이 올머리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생각은 없지만 기능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야, 자기가 원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머리들은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면 다음번에 다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머리는 자꾸 실수가 많아가지고 실수를 해결하다 보면 갈 길을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물건값이 15,000원일 때, 물건값이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2만 원을 받고 거슬러 주기 위해, 2만 원을 대부분 내죠. 거슬러 주기 위해서는 그럼 5,0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그림을. 은행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5만 원짜리로 바꿔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10,000원짜리는 이렇게 초록색이죠. 이게 초록색 10,000원짜리는 이거 두 개 받고, 근데 5,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색깔이 비슷해요. 저렇게 노란 색깔로. 그래서 5,000원짜리 바꿔야 되는데 5만 원짜리 바꿔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얼마짜리 바꿨는지도 몰라요. 5,000원짜리 바꿨는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실수를 하는 사람은 5만 원짜리를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은, 실수를 아는 사람은 5만 원짜리를 보는 순간 다시 그 돈을 5,000원짜리로 바꾸겠지만, 이 갈머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갈머리는 실수를 모르고 이 갈머리로 바꿔오면, 갈머리가 그냥 주세요 그래서 바꿔오면은 2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거슬러주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사하면 그게 남겠어요, 그게. 15,000원짜리 물건도 주고, 또 거기다 5만 원을 보태주고, 그리고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갈머리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 이게 갈머리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갈머리는 이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갈머리는 현실보다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좋아서 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안 봐요. 아셨습니까? 이런 일이 코미디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올머리로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도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가서 그렇게 바꿔라 그러면 그렇게 안 바꿔요 사실은. 그런 실수도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실수 없는 안정을 통해 그런 실수하면 그 실수를 막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실수가 없는 상태가 안정입니다. 실수 없는 안정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 바꾸면 얼른 8고 5,000원짜리 나눠주면 되죠. 근데 5만원짜리 나눠주면 본인이 미친 짓이죠 그게. 실수 없이 마무리된 안정을 통해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머리들이 사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갈머리들은 일을 안 해야 돼요.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안정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행동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게 안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일하는 것하고 본인이 하는 것하고 짜증내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부자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일은 일이고 자기 심정은 심정인 거예요. 심정을 버리고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들고 귀찮다고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큰 부자가 못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낸 현실, 그것이 바로 안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고 잘 됐구나 하면 그게 바로 안정이에요. 갈머리는 바라는 현실보다 자기 뜻을 내세워 손해를 보지만 자기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은 웃으면서 잘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 올머리는 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현실에 이루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말은 간단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 잊어버리는 사람, 그게 플라스틱이 아니죠. 그게 그 플라스틱으로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벌써 그건 빈마음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5,000원짜리 5만원짜리를 바꾸는 거랑 똑같이. 아셨습니까? 갈머리와 올머리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갈머리하고 올머리의 차이점은 업무, 즉 일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남의 일이든 자기 일이든 상관 안 합니다. 벌써 남의 일 내일 따진다는 건 그건 갈머리가 하는 짓이죠.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업무, 일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올머리는 자신을 비우고 진지하게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만 갈머리는 짜증을 내며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잘 살 턱이 없죠. 잘 살 턱이 없죠. 근데 올머리는 아무리 남의 일이 됐든 자기 일이 됐든 그건 상관 안 하고 일 자체를 놓길 볼 때는 자신을 비우고 그 일을 봅니다. 그 비운다는 건 그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을 비운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생각이 없으니까. 아셨습니까? 꼭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올머리는 뒷마음, 즉 영혼을 통해 그 일에 집중하지만 올머리는 영혼을 통해서 집중해요. 카드도 물건이 아니고 그건 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혼이 그걸 보관을 해요. 자의식이 보관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갈머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간직해야지 소중한 거지 자의식이 간직하면 그건 장난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머리는 실수 없이 그 일을 완성하지만 그렇게 실수가 없이 완성하지만 갈머리는 여기저기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보다 실수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잘 될 턱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죠? 갈머리가 자기 기분에 움직인다면 갈머리는 자기 기분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머리는 생활하는 현실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을 보는 것은 올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은 갈머리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스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뭐가 오는 건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것은 갈머리에 속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또 원하는 결실을 위해 자신을 인내하고 참는 것은 올머리에 속합니다. 올머리는 결과가 오기 위해서, 자기가 원했던 결실이 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내하고 참습니다. 귀찮아도 하고 짜증나도 하고, 이게 짜증이 안 나는 거죠. 아셨습니까? 결국 올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원했던 결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희망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으로 현실이 돌아오는 것이 올머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흥망성쇠 또한 올머리와 갈머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머리로 하면 망하고 올머리로 하면 흥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셨죠? 올머리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전부 다 제대로 됐기 때문에 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안정이 돼 있으니까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머리는 여유가 없어요. 지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머리 인생은 여유로운 가운데 바쁨이 있고, 그런 여유로운 가운데 할 일 있을 때는 바쁘게 한다, 이거예요. 갈머리의 인생은 바쁘면 바쁠수록 그 현실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갈머리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일은 벌리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한마디로 올머리는 흥하고 갈머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을 마음으로 삼으면 흥하고, 현실이 자기 마음이 되면 흥하고, 마음을 현실로 삼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가 생겼다 없어지길 반복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하지만, 이 별들도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지만, 우주는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우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우주지만 어쨌든 우리는 생겼다 없어지는 세상을 태극이라고 하며, 생겼다 없어지는 세상은 태극이에요. 그게 태극이라고 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우주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 그게 없다, 이거예요. 태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무극은 제로다, 이거예요. 태극은 욕심과 무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욕심과 또 무리가 있어서 무리하게 한다, 이거예요. 무리가 있어서 망하기도 하지만, 무극은 있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무극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경영법을 우주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밤낮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 하지만, 무극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향상되면 이 우주 자체의 의식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태극과 무극은 서로 다른 세계지만, 그렇죠? 태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태극이고, 무극은 제로니까 서로 다른 세계지만, 그렇다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닌 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아프락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극과 태극도, 태극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공간과 저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간은 무극과 같은 거고, 실체, 물건은 바로 태극과 같은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이 물체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한 세상인 것입니다. 앞마음과 뒷마음이 서로 다른 하나이듯이, 앞마음과 뒷마음이 서로 다른 하나이듯이, 또 태극과 무극 또한 서로 다른 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주를 분명하게 모르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보이는 쪽만 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흥망성쇠는 이와 같은 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작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우주는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망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망할 사람도 흥하는 일에 자기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주는 망한 것도 사용해 연다 이런 얘기예요. 변함없는 무극과 변화무쌍한 태극이 그 변함없는 무극과 또 변화무쌍한 태극의 조화 속에서 우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쓸 것 또한 많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가진 게 많으면 또 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는 안 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먹고만 살면 돼요. 그러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것도 닦아줘야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쓸 것이 많아요.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걸 움직이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따라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망가가지고 뭐 징기스칸도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차면 기울듯이 말입니다. 차면 기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뒷마음을 위해서, 뒷마음, 그 생각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뒷마음을 위해서 앞마음이 무리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뒷마음을 위해서 앞마음이 무리하게 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을 하면, 이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을 하면 무리가 없는데, 현실을 기준으로 하면 무리가 없는데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을 하면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네는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 무리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만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서의 이게 수양이기도 합니다. 무국을 통해 존재를 누리면, 무국을 통해서 존재를 누리면 무리가 없는데, 무국을 통해서 빈마음을 통해서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잘 누리면 무리가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만족을 위해서 저지르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이런 부분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만족하면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왜냐? 만족을 하면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10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족하면 100층짜리 빌딩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그러나 이래서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차면 기우는 원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차면 기운다는 것이 차서 만족하는 상태가 있는 것을 날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만족하려면 뭐하러 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계산이 아닌 우주의 계산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계산을 따라야 돼요. 우주의 계산 중용입니다. 그리고 중용의 비율은 7대3인 것입니다. 우리는 7대3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7자죠, 7자. 그리고 여기 3개죠. 7대3. 3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00억이 됐든 뭐 10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걸 3이라고 잡고 7을 비우라는 것이 7대3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3을 갖고 7을 비우라는 것이 7대3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근데 3을 갖고 7만큼 만족하면 그 3은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주는 황금률을 통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황금률로 인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황금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7이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7이라고 한다면 3 이상 앞서서도 안 되며, 그러면 3발자국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70%라 그러면 그 70%에 비해서 30% 정도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리하게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3 이상 앞서도 안 되며, 그렇게 3 이상 바라는 마음을 무리라고 합니다. 본인이 7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5를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무리는 있는 7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이게.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계산하고 상관없이 우주는 그렇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7의 안정권은
3 이하인 것입니다. 이 7을 안정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 7은 3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안 망가져요, 얘가. 얘가 그 이상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뻐개진다는 얘기예요.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7대3의 법칙 혹은 우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무국 7, 세상 3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지구 바깥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죠. 저 별들이 기껏 있어봤자 우주 전체에 비하면 30%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렇게 빈 세계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무국 7, 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3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7대3의 법칙을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이 이제 7대3의 법칙이라는 게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면 우주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주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벌써 이제 내 강의가 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주 문명은 이렇게 7대3의 황금률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우주 문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7대3을 유지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남이 조금 잘 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 저 친구가 그랬어? 그럼 나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쫓을 생각하지 말고, 또 남이 어떻게 볼까 염려해서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염려해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도 말며 우주처럼 꾸준히 7대3을 유지하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 문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우주 문명을 탄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7대3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도 내세우지 말고 또 남이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꾸준히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우주 문명이 탄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문명은 이렇게 황금률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주 문명 시대에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침략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것은 꾸준히 발전시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몰랐던 영혼을 발전시켜, 지금까지는 영혼이 무의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 발달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을 발전시켜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변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는 영혼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 또한 사용할 줄 몰라 영혼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영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니까,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걸 신이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신을 거기서 개입시켜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뒷마음을 여러분들의 신이라는 걸 갖다 채워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그 신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문명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구가.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미래 사회인 우주 문명 시대에는 영혼을 개발해서 스스로 신과 같은 능력을 구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을 믿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능력 개발해서 본인이 신과 같은 능력을 구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의식하듯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는 종교가 아닌 능력으로 신처럼 본능을 행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신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 문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우주 문명. 오늘은 여러분이 부흥을 하되 잘 되되 망하지 않고 꾸준히 존재하는 우주 문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은, 이 현실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은 행동하는 뒷마음이고, 뒷마음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뒷마음이 활동을 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보다 올머리를 통해 현실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완성되면 그 완성을 발판 삼아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척한다는 그 개척이 가진 크기에는, 개척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진 크기에 비해서 30% 정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개척은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덩어리라면 30% 정도 더 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발전하는 비율을 우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흥망성쇠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셨죠? 바라는 바가 크면, 바라는 것이 크면, 바라는 것이 커서 만약에 됐다 그러면 만족이 되겠죠. 그럼 만족도 크겠죠. 바라는 바가 크면 만족 또한 크고, 그렇게 생긴 만족은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기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 떨어집니다. 만족은 곧 기분이며, 만족은 다른 기분이에요. 그리고 기분은 앞마음의 자의식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마음이 만족하면 그 만족은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왜 망했나 하고서 근데 잘 나갔었는데 만족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대부분의 거부들은, 이 큰 부자들은 가난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세 때, 3세 때는 아버지들이 그걸 가르칠 거예요. 가난을 가르쳐요, 아버지들이. 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난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거부들은 가난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마음이 가난하면, 즉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가난하면 뒷마음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앞마음이 고생하고 힘들면 뒷마음이 내가 돈 벌어야지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자의식이 가난하면 영혼은 부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가난하면 영혼은 자기 원했던 부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가난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걸 그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자의식이 가난하면 영혼은 부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의식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밀어내 버립니다. 자의식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것을 밀어내 버리고, 자의식이 가난하면 영혼은 부를 끌어온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밸런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를 유지하려면 자의식은 항상 70%의 가난과, 그러니까 비워라 이거예요. 비우는 거에 70%, 그리고 현실 30%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차면 기운다는 우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기울지 않으려면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의식이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뒷마음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할 뿐. 뒷마음은 의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뒷마음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뿐. 밀어낼 만족이 없습니다. 뒷마음은 밀어는 내지만 밀어내요. 자의식이 만족하면 뒷마음은 밀어내요. 근데 뒷마음이 만족을 안 해요. 아셨죠? 그리고 이 뒷마음은 자신이 소중하듯이, 뒷마음이 자기를 지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자기의 세계 또한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우주의 비밀, 그것은 이렇게 뒷마음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의식의 만족보다 여러분들은 뒷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